자,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 이거 기본은 우리 중2 때 한번 했던 거니까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들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여길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좀 보고 개념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 그래서 먼저 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 이루어지는이라고 보다는 이제 반복하여 이런 말이 좀 필요하거든. 반복하여 자, 이루어지는 실험 또는 관찰의 결과예요. 관찰의 결과.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조건이 동일해야 돼. 그리고 반복이 돼야 되고,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좀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실험과 관찰의 결과물.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자,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 말 그대로 이 사건의 가지수.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인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 건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의 기본은 일일이 하나하나 센다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일이 셈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이런 그 관찰의 결과물을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딱 실제로 실험을 해. 관찰을 해. 그래서 나오는 그 결과가 뭔지를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관찰의 결과를 반드시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경우의 수가 잘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대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대체 뭐가 나오는 거지? 를 반드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일일이 셀 건데 막 그 문제 풀다 보면 막 30 몇 가지 막 60 몇 가지 100 몇 가지 막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쳐. 100 몇 가지 그래 시험 시간을 막 들이면 20분 30분 세면 한 문제만 풀면 되는데 이러면은 일일이 세야죠. 셀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움을 뭘로 받느냐? 이런 걸로 받는다 이거죠. 자, 사칙연산 들어봤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덧셈인데요. 자, 언제 덧셈을 하냐면 자,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경우의 수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 봅시다. 자, 이거예요. 분류를 했을 때 분류라는 걸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를 우리가 분류하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런 결과는 어떤 해가지고 가지수. 이런 결과물에서는 어떤 가지수. 이런 결과물은 어떤 가지수. 그죠? 그러니까 분류라는 걸 한다.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책장이 있다고 쳐봐요. 집에 뭐 책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책장에 이제 책들이 막 꽂혀 있을 텐데, 여기에 막 책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책들이 막 있고, 여기도 책이 막 있고, 여기는 어떻게 누워있나? 뭐 어떤 거는 누워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다가 비어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세다 보면은 한 100 몇 건 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23, 24, 뭐였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거는, 누나 시키고, 요 밑에 거는 동생을 시키고, 요 밑에 거는, 엄마 보고 좀 해달라고 하고, 요 밑에 거는 아빠 보고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여기서 세 주면, 자, 누나가, 나 이거 셌더니, 21권이었어. 동생이 셌더니, 여기는, 24권인데, 엄마가 셌더니 여기는 25권이야.
여기 아빠가 셌더니 여기는 14권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덧셈을 하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분류를 하자 이거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쉬우니까. 그죠? 안 잊어버릴 테니까. 요거 따로 세고, 그 21개 따로 세고, 24개 따로 세고, 25개 따로 세고, 14개 따로 세면, 그때의 경우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다. 이게 기본적인 덧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 위에 이 어떤 책이 꽂혀 있는데 이 책이 요 네 번째 4층에 꽂혀 있으면서 동시에 3층에 꽂혀 있을 순 없잖아. 그죠? 이 책은 4층에만 존재하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분류를 확실하게 하면 여기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4층에 있는, 그러니까 그 책이 4층에 있을 사건, 그 책이 3층에 있을 사건, 뭐 이렇게 가지수, 뭐 이렇게 다 세는 거거든. 이해되나요? 그래서 각자 센 다음에 더하자.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는 더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합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거에서는 이런 특히나 분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분류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반드시, 뭔가 경우의 수를 셈할 때는 분류를 하자. 이런 분류 작업을 하자. 그럼 분류를 할 때는 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겹치는 거 말고, 이거부터 먼저 쓰자.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부터 쓰자. 겹치지 말아야 된다. 겹치면 안 됨. 자, 요게 겹치면 안 돼요. 그렇죠. 누나 보고, 누나, 4층하고 3층 거 누나가 세줘. 동생 보고, 자, 3층하고 2층 거 동생 세. 엄마 보고, 자, 2층하고 1층 거 세. 라고 하면, 이게 겹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센 거, 여기서 센 거, 여기서 센 거 더하면, 2층하고 3층에 있는 책들은 두 번씩 셌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맞나요? 겹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류를. 괜찮죠? 분류는 겹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뭐냐면 자,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그죠? 뭔가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누나 보고, 자, 누나 3층 세, 동생 보고, 누나 보고 4층 세, 동생 보고 3층 세, 그리고 엄마 보고 2층 세 달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1층은 안 셌네. 아빠가 어디 나가셨나 봐. 1층, 내가 세긴 귀찮은데 세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다 셀 수 없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 분류를 해서 각각 센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고, 그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그 분류를 할 때는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뺄셈이라는 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뺄셈. 자, 뺄셈을 사용하는 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자, 분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셀 때, 분류를 해서 세는데 그 분류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세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안에서도 세는 게 너무 불편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세기 쉽게, 분류를 해. 좀 각각을 세기가 쉽게, 그 일일이 셈하는 게 좀 쉽게 분류를 했어. 근데 피치 못하게 겹쳤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 자, 분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것이 경우가 생기면 빼주자. 그죠? 빼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하던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이런 거 하죠. 리본이 있는데, 리본 길이가 10cm인데, 이 리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 붙여. 그래서 쭉 이어 붙였더니 여기가 전체 길이를 구해달래. 근데 이게 몇 개냐면 총 10개야.
그리고 여기 겹친 길이가 뭐 2cm래. 그러면 여러분들 막 옛날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10cm가 10개인데, 그죠? 거기서 빼줘야 돼. 뭐, 겹친 거는 2cm는 9개가 겹치죠? 9개 빼줘야지. 이렇게 해서 막 문제 풀잖아요. 이때 뺄셈 하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류를 했단 말이야. 분류를 했어. 세기식계 분류를 했단 말이야. 세기식계 분류를 했단 말이야. 다 똑같은 개수 나오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이거 세기식계 분류를 했다는 거. 이게 실제로 누나, 동생, 엄마, 아빠가 다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똑같은 개수로 나오게끔 분류를 하면, 그죠? 그러면 세기가 쉽잖아. 근데 겹쳤어. 어쩔 수 없이 겹쳐. 그런 경우에는 겹친 부분 빼주면 되잖아.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거. 혹은 이번에 수학화 하면서 많이 했던 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아이고, 얘를 안 썼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빼준다. 그러면 요거 그냥 덧셈만 하는 경우 우리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여기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여기 요 합의 법칙에서는 얘가 이런 거예요.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요거일 때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 A 또는 B잖아요. 또는 이라는 표현 쓰잖아. A 또는 B면 합집합이거든, 원래. 그 합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둘이 더하면 겹치는 부분 빼줘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이니까 원소가 없잖아. 그럴 때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의 원리거든요, 사실. 이해되나요? 이거야. 여기는 뺄셈은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빼주자. 그죠? 그게 이제 더하기 빼기. 그럼 곱하기는 언제 하나요, 선생님? 자, 곱셈은 언제 하냐면 곱셈도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곱셈도 중요한데 곱셈은 자, 분류를 했어요. 근데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를 가지면 곱하는 거죠. 가질 때 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요것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그냥 4명의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자 이거. 그러면 자, A를 맨 앞에 세울 수도 있고 B를 맨 앞에, C를 맨 앞에, D를 맨 앞에 세울 수도 있잖아. 이게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분류를 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분류를 한 거야. 분류. 그죠? 겹치지 않게 분류를 했어요. 빠짐없이. A가 맨 앞에 쓰는 경우요. B가 맨 앞에 쓸 때요. C가 맨 앞에 쓸 때요. D가 맨 앞에 쓸 때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쓸 거 아니야. 두 번째 자리에는 A 다음에 B 아니면 C 아니면 D가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도 A 아니면 C 아니면 D가 설 거고, 여기는 A 아니면 B 아니면 D가 서겠죠? 여기는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서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서는 경우를 봤더니, 야,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두 번째 서는 경우가 다 똑같아.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를 갖네? 오케이, 알았어. 그럼 곱해야지.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도 이 총 12가지, 12가지로 또 분류가 된 거잖아. 그 각각에 대해서도 이때도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설 수 있는 게 C 아니면 D가 설 거고, 여기는 B 아니면 D가 설 거고, 여기는 B 아니면 C가 설 거라면 두 가지야. 여기도 C 아니면 D가 설 거고, 이런 식인 거죠. 여기는 A 아니면 D, 여기는 A 아니면 C,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이거 안 써도 되겠죠? 두 가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거 매 분류마다, 여기서 매 분류 총 12가지의 분류마다 동일한 또 두 가지씩이 됐어. 그럼 또 곱하고. 그죠? 근데 그 또 매 분류마다, 마지막 한 명 더 세워야 되잖아. 여긴 D. 한 가지, 여기 C. 한 가지, 여기는, 뭐죠? D인가요?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 가지씩.
여기도 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죠? 그럼 뭐요? 아, 처음에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걔네들마다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생겼고, 그죠? 동일한 가지수를 가졌고 그 경우 요렇게 분류를 했던 12가지로 분류했던 그 매 분류마다마다 또 동일한 두 가지의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서는 그 학생의 가지수가 다 두 가지가 됐고 그 매 분류마다마다 동일한 한 가지가 되었다. 그죠? 이렇게. 동일한 가지수를 갖는다. 맨 마지막 자리에 한 명 서니까. 그죠? 설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보면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를 갖는다. 아, 이거 동일한 가지수를 갖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곱하는 거고 그 곱하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이 사건이 끝나야 돼. 이 결과가 딱 완성이 됐을 때 4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4명이 다 설 때까지 여기선 4명이 다 설 때까지 요거는 첫 번째 자리 한 명 섰고 그죠? 첫 번째 자리 요 두 번째 자리 세웠죠? 세 번째 자리 세웠죠? 여기 네 번째 자리 세우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죠? 끝날 때까지 곱하세요. 알겠죠? 자, 요렇게 곱하기는 요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곱하기 괜찮나요? 곱셈은 요렇게 보통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잘못 썼다. 이 곱하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그 내용이 순열이라는 건데 순열은 뒤에서 할 거니까 순열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순열 중에서 이제 4팩토리얼이라는 거죠. 뒤에 거 배우신 분은 이런 거. 그리고 나눗셈도 중요한데요. 자, 나눗셈은 뭐냐면 나눗셈은 이 우리가 이제 그 경우를 셀 때 우리가 그 직접 셀 수가 없어. 근데 직접 셀 수는 없는데 그것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셀 수 있는 걸로 세면 좀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으로 세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가지로 세야 될 거를 다 막 여러 가지로 세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우의 수가 모두 다 한 가지로 셈해야 될 때 나눗셈이라는 거는 언제 세는 거냐면 동일한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특정한 경우가 모두 동일한 한 가지가 될 때인 거거든요. 특정한 경우가 모두 동일한 한 가지가 될 때. 그 특정한 경우라는 거는 이 특정한 경우가 결국에는 뭐 이런 나열에서 뭐 이건 나열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 나눗셈 하는 게 조합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 조합할 때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요 뒤에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자 조합이라는 건데 4명 중에 3명을 선택한다고 봐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4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거는 쉬워요. 왜? A, B, C, D 4명 중에 3명 선택할 때 야, A 빼고 3명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B 빼고 3명, C 빼고 3명, D 빼고 3명 해서 4가지야. 이거는 A, B, 4가지. 그죠? 맞나요? 그 4가지가 A, B, C, D 빼고 된 거, 그 다음에 A, B, D, C 빼고 한 거, 그 다음에 A, C, D, 이건 B 빼고 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B, C, D, 이건 A 빼고 해서 3명 선택하고. 그래서 4가지죠. 그죠? 근데 이 4가지를 우리는 지금 일일이 셌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세보자는 거야. 좀 더 편하게 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4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4명 중에 4명 중 3명을 선택하여 나열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러면 A, B, C로 나열할 수도 있고 A, C, B 그 다음에 BAC, BCA, 그 다음에 CAB, CBA,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근데 이 특정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 선택한 3명을 나열한 경우가 모두 동일한 ABC 선택한 한 가지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한 가지. 그죠? 3명 선택 나열한 거, 또,
A, B, D를 선택했다고 쳐봐요. A, B, D, A, D, B 뭐 이런 거 있죠? B, A, D, B, D, A 그 다음에 D, A, B 좁아. D, D, B, A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도 다 동일한 여기 한 가지. 그럼 ACD로 하는 것도 또 6가지가 있을 건데 그 6가지가 다 동일한 한 가지. 그리고 BCD로 하는 것도 6가지가 있을 텐데 그 6가지도 동일한 한 가지. 그죠? 그러면 4명 중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곱셈을 이용해서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였죠. 곱셈 이용하는 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명 중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처음에 4명 중에 1명을 나열하고 그 매 경우마다 동일한 3명을 또 나열할 수 있고, 그죠? 4명 중에 1명 나열하고 나면 뭐 A를 나열했다 치면 그 다음에는 A, B, C 중에 그러니까 B, C, D 중에 1명을 나열하겠죠. 근데 3가지가 생길 거고 B, C, D 3가지, 그죠? 여기 4가지 있고 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 2가지가 되겠죠. 그죠? 2가지 여기는 A, B, C, D 있고 여기 3가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2가지 되겠죠. 그래서 2가지 여기까지 나열하면 끝. 곱한다 이거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4명 중에 3명을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나열까지 한 거니까 이 나열한 경우마다 동일한 선택하는 한 가지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그 3명을 나열한 경우의 수죠. 그러면 3명 나열하는 건 요 위에서처럼 하면 되니까 3, 2, 1 곱한 걸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4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는 이 특정한 경우가 모든 동일한 한 가지가 될 때, 그때는 나눠준다. 그래서 저런 걸 좀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대표적인 게 조합이라는 거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합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건 순요. 이거 괜히 빨간색으로 했어요. 너무 밝아요. 그죠? 일단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경우의 수는 일일이 셈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는 이유는 그 사건, 그 관찰의 결과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데요? 그냥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주구장창. 이거 뭐 공식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하기인가요? 곱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분류해요? 그거 맨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셈해서, 알겠죠? 그걸 직접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한다고? 일일이 세는 거죠. 맞나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뭐 x에다가 뭔가 넣어서 y에다 뭔가 넣어서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 정하죠. 뭐. 자, 2x 플러스 3y가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요거 이항해서 자, 2x는 9 마이너스 3y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2분의 9 마이너스 3y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어요. 왜?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 그냥 y를 하나 딱 정하고 나면 x를 좀 빨리 구하려고. 그래서 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y가 0일 때를 한번 해보자 이거. 분류. y가 0일 때. 그때는 자, y가 0 됐어요. 그럼 x는 짠 해서 0이니까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4까지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순서쌍은 0,0도 되고 1,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되고 4,0도 되겠다. y가 0일 때는 x가 1, 2, 3, 4 그러니까 0, 1, 2, 3, 4가 되니까 0,0도 되고 실제로 00 들어가면 0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되고 자 10도 되고 10도 되고 2,0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까지 다 해서 확인을 해봐야 이게 뭔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니까 다음에는 이거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요? 이런단 말이야 맨날. 어떻게 풀었더라 요도
이건 뭐야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탁이니까 이거 다 이렇게 꼭 해봐요. 꼭 해봐야 돼요. 알겠죠? 꼭 확인을 다 해봐야 돼. 그 결과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y가 1일 때 또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좀 정리하기가 편하니까, 이거 찾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건 팁이고, 문제 푸는 요런 건 팁이니까, 요런 팁은, 요런 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건 거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서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건 일일이 확인 다 해보셔야 된다. 어쨌든 y에다 1 넣으면요. x는 1 넣으면 어떻게 되나? 6이니까 2분의 6이면 3이잖아. 3.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이니까요. 자, 0,1도 되고 1,1, 2,1, 3,1까지 되는구나. 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y는 2일 때도 한번 해보겠죠? 자, y가 2가 되면 이 점점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개수가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y가 2면은 2, 3은 6이니까 2분의 3이네. 2분의 3. 그러면 x는 0하고 1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0,2랑 1,2.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y가 3이 되면요. 요거일 때는요. 여기 3, 3은 9면 0이 되니까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0만 되겠네. 그래서 0,3만 돼. 그 다음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분류 끝이겠죠. 이 다음부터는 x가 되는 게 없을 테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5개. 여기서는 4개. 4개.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1개. 분류를 해서 더하자. 그죠? 그러면 12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제곱이 돼 있네요. 그럼 뭐냐면, 자, 요거 제곱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건 할 수 있잖아. 2ab, 2bc, 2ca 해서 여기서는 항이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xy 이렇게 x 플러스 y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전개에서의 그 원리를 따져보면 여기서 항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항이 하나 나와서 곱해져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동류항 나올 리는 없고 여기 제곱했을 땐 동류항이 나오니까 동류항 계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는 동류항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올 수 있는 가지수 6가지 각각의 요거는 2가지 항이 나오니까 곱해서 12가지 인 거거든요. 그래서 12개. 근데 6 곱하기 2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돼. 자, a 제곱이랑 x랑 y랑 곱해지겠네. 오, b 제곱이랑 x랑 y랑 따로 곱해져서 여기서 항 하나, 여기서 항 하나 이렇게 요런 항 나오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돼요? 일일이 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6 곱하기 2를 하는 거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300과 420의 양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라고 했는데요. 자, 공약수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나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렇게 배웠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하세요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일단 소인수분해 30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고 420은 이게 6, 7의 4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최대 공약수는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를 보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고요. 자, 요것의 약수니까 그죠? 근데 약수를 구할 때 5의 배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 그럼 5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는 반드시 곱하고, 그죠? 5는 반드시 곱하고 2랑 3은 뭔가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2는 빵개부터, 이건 개수예요. 빵개부터 2개까지, 요거 3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3은 빵개부터 몇 개? 1개까지. 그죠? 그럼 2가 빵개부터 2개까지니까 3가지. 3은 빵개부터 1개까지니까 2가지. 5는 반드시 곱해야 되고. 그래서 6가지. 그래서 6개다 이거거든요. 그 6개가 어떤 의미,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결과를 꼭 봐야 돼요. 사건이 결과라고 했죠? 그죠?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꼭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자, 2가 안 곱해지고, 이거죠? 2하고 3이 0개, 0개, 0개일 때 1개, 그 다음에 1개일 때 0개, 1개일 때 1개, 그 다음에 2개일 때 0개, 2개일 때 1개,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그러면 요때는 뭐냐면, 2랑 3이 안 곱해졌어. 그냥 5만 곱해진 거야.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자, 5에다가 3만 하나 곱한 거고, 자, 요거는 5에다가 2만 하나 곱한 거고, 자, 요건 뭐냐면 5에다가 2도 하나, 3도 하나 곱한 거고, 요거는 5에다가 2만 2개 곱한 거고, 요거는 5에다가 2 2개랑 3 하나 곱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들은 분명히 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수들만 가지고 곱했으니까. 그죠? 이걸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5라는 소인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센 거야. 알겠죠?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 이 세 가지 분류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가지수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곱셈을 쓸 수 있겠다. 괜찮죠?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도로를 따라가는 건데요. 도로만 강남에서 청량리로 가는 거. 그럼 강남에서 청량리 갈 때 우리는, 자, 분류라는 걸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간다고 치면 길 따라 갈 거 아니야. 그럼 길 따라 가면은 강남에서 일단 시청을 지나서 청량리로 갈 수도 있겠고요. 맞나요? 또 강남에서, 감이 아니라 강남에서 여기 잠실을 지나서 청량리로 갈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강남에서 시청을 간 다음에 다시 잠실을 들렀다가 청량리로 갈게요. 괜히 돌아가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 강남에서 잠실을 갔다가 시청을 갔다가 청량리로 갈래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분류를 하는 거야. 그 분류를 했을 때 그 분류한 내용 안에서도 강남에서 시청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잖아. 그죠? 세 갈래 길이 있죠. 그 세 갈래 길 각각에 대해서 이것도 분류를 하는 거죠. 1번 길, 2번 길, 3번 길. 각각에 대해서 시청에서 청량리에 가는 게 또 3가지가 있죠. 세 갈래 길이 있다. 1번 길로 갔을 때 3가지. 기역, 니은, 디귿. 2번 길로 간 다음에 기억 가는 거, 2번 길, 니은, 2번 길, 디귿해서 3가지. 또 3번 길 기억, 3번 길 니은, 3번 길 디귿. 이런 식으로 3가지. 이게 곱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에서 시청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청 가서 청량리까지 가야 끝나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곱하기. 경우가 같으니까. 그죠? 1번 길 갔을 때도 3가지로 갈 수 있고, 2번 길 갔을 때도 3가지 갈 수 있고, 3번 길 갔을 때도 3가지 갈 수 있으니까. 맞죠? 매 분류마다 경우의 수가 같으니까 곱하기. 괜찮죠? 선생님 9가지고. 자, 요거는 강남 잠실. 자, 2갈래길로 갔다가 또 2갈래길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 이건 이해 되겠죠, 이제? 이해 다 되겠죠?
자, 강남시청 잠실. 자, 강남시청. 여기 3, 2 시청 잠실, 잠실 총량리 2. 그래서 4, 3, 12. 여기 강남에서 잠실 먼저 가는 거죠. 2, 2, 3이네요. 그죠? 2, 2, 3이니까 요것도 12가지. 그죠? 글씨가 너무 날라갔네요. 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여기 13에다가 12,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아이고, 더하기가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더하기예요. 28에 37. 자, 그래서 37로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색칠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통 문제, 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중복 가능. 그죠? 보통 문제가 영역 칠하는 문제는 중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고, 대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점만을 공유하는 영역은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선이 공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C하고 B는 지금 인접한 게 아니야. 그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D도 인접한 거 아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색칠하는 문제는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한 면부터, 인접한 그런 면부터 칠을 하는 거야. 칠한다. 이게 첫 번째 지켜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여기 색칠을 좀 하면서 이 다음에 매 분류마다, 그죠? 다음에 칠하는 경우가 동일한지, 그죠? 내가 색을 칠했을 때, 그 영역을 칠했을 때 다음 영역의 다음과 그 다음까지, 그 다음까지 두 개 앞을 봐야 돼. 다음과 그 다음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한지를 보는 거야. 동일한지. 매 분류마다. 그래야 이제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영역에 먼저 칠을 해볼게요. 왜냐면 A는 지금 두 군데랑 인접했고, C도 두 군데랑, D도 B하고 C, 그리고 B도 A하고 D. 그러니까 어차피 다 두 군데씩 인접을 했으니까, 그냥 A부터 차례대로 그냥 해봅시다.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인접한 면부터, 뭐,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럼 A부터 칠할게요. A를 칠할게. 그럼 A에다가 뭔가 칠한데 서로 다른 영역 4개니까 실제로 칠을 할게요. 이 주황색인가요? 자, 주황색 칠했어요. 그죠? 그 4가지야. 그지? 자, 그리고 B에 칠할 거예요. B, C로 칠할 거예요. C. B에서 C로 A에서 C로 간다, 이거. 그랬을 때는 A와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파란색 칠해볼게요.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A와 다른 거니까 4개 중에서 A에 칠한 걸 제외한 3가지의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 곱하기 할 거거든요, 사실. 계속 곱하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D에 칠할 거예요. D는 이제 초록색을 칠해봅시다. 자,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D에다 칠해볼게요. 그래서 D에다 칠할 수 있는 건 C랑 다른 거 칠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B에다 칠할 거예요. 그러면 뭐야? A하고 D랑 다르니까 A와 D와 다른 거 2가지 칠해야지. 이러면 정확하게 틀려요. 자, 이거 땡. 땡. 왜요? 이걸 확인 안 했어. 그렇죠? 왜? 봐봐요. 요 D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 지금 A와 D는 서로 인접하지 않으니까 D는 A와 같은 걸 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른 걸 칠한다면, 그죠? A와 다른, 그러니까 C하고도 달라야 되고, C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되고, A와 다른 색을 칠했다면,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인데요. 만약에 D에서 A와 똑같은 걸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칠해도 되잖아. 똑같은 색 칠해도 되죠? 칠해도 됐어요. 이를 칠했을 때, B에는 얘네 둘과 다른 걸 칠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르죠. 다음과 그 다음 영역이 영역인데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한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색을 칠해가면서, 알겠죠? 실제 색을 칠해가면서 요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했죠.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류를 해줘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뭐다? 땡이다. 이게 땡이다. 그러면 다시 A, C, D, B 순으로 할 건데 처음엔 네 가지가 맞아요. 세 가지까지는 동일하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요? 분류를 해야 돼. 자, D가 A와 똑같은 걸 칠했을 경우에는 그 한 가지죠. 똑같은 거 칠하는 경우 한 가지, 다른 거 칠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맞나요? C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A랑 같은 걸 칠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 A랑 같은 거 칠한 경우 써줄게요. 요거는 뭐라고? A와 같은 색. 자, 요건 뭐예요? A와 다른 색. 다른 색이 두 개죠. C랑도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A와 같은 색 칠했어요. 그때는 B에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맞나요? C랑은 상관없으니까. 세 가지가 되고. 그리고 A와 다른 색을 칠했어. A와 다른 색을 칠했어. 뭐 만약에 초록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요거 두 개랑 다른 거니까 두 가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 안에서 더해주는 거지. 얘랑 얘랑은 뭐 해준다? 덧셈을 해준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식으로 쓸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자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괄호로 써주겠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4 곱하기 3 요거는 계산해줘야 되니까 3하고 4 더하면 7 그러면 10이랑 7 곱해서 84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야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분명히 그 다음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한 건지를 꼭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 그 영역에 꼭 세 개를 칠하고 알겠죠? 다음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같다면 계속 곱하기를 하는데 경우의 수가 다르면 곱하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분류를 해야 돼. 항상 분류.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색칠하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니까요. 문제로. 다음, 요거 지폐 있고요. 전부를 사용해요.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요것도 지불 방법이라는 게 있고, 지불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vs. 자, 얘네 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너무 많으니까 설명을 위해서 좀 간단한 걸로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100원짜리 두 개랑, 자, 50원짜리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두 개와 50원짜리 두 개. 세 개 할까? 두 개. 자, 그러면 뭐야?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낼 것이냐인 거니까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100원짜리와 50원짜리 가지고 해볼게요. 안 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근데 물론 영어는 제외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근데 영어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은 셀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1 빼주면 되잖아. 그지? 자, 둘 다 안 내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안 내고, 50원짜리 하나, 안 내고 두 개. 자, 그 다음에 하나 내고 안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내고 안 내고, 두 개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두 개 내는 경우,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다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가지냐면 9가지예요. 근데 그 9가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원짜리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세 가지에 대하여 각각 50원짜리를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가지씩 있어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9가지야. 근데 0원 제외니까 빼기 1 해서 총 8가지로 우리가 셀 거거든요. 그 지불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세요. 되나요? 100원짜리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야.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5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세 가지예요.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그죠?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곱해서, 그죠? 이 곱하기 할 수 있는 거, 곱하기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죠?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니까. 그지? 그런 다음에 0원인 경우만 제외를 한다. 둘 다 안 내는 경우에는 0원이니까 그것만 제외해서 지불 방법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때의 금액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 자, 금액은 이건 빵원이고 50원, 여기서 이제 100원이 되죠. 근데 100원짜리 하나 내도 100원이야. 뭐지? 자, 여기 150원이고 요거 200원이죠. 그죠? 근데 요것도 100원짜리 두 개 낸 것도 200원이야. 요거는 250원이고 요거 3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자. 뭐야,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얘네 둘은 같은 경우잖아.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경우죠. 맞나요? 그럼 지불 금액으로 따지면 어차피 0원 제외하니까 봐봐. 50, 100,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돼야 되죠. 얘는 지불 금액은 6가지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이 6가지를 어떻게 세지? 이거 매번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몇 개 없으니까 일일이 셌는데 매번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카운트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카운트를 하면 좀 편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말자 이거야.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50원짜리가 1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자, 이런 경우,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50원짜리를 가지고 뭐 액션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 50원짜리만 가지고 지불을 했다로 바꿔보자 이거야. 이 모든 경우를. 얘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표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전체를 뭘로? 그냥 50원짜리로 지불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50원짜리로 지불한다 생각하면 여기는 50원짜리로 지불이니까 첫 번째는 50원짜리 하나도 안 낸 거고 얘는 하나 낸 거고 요거는 2개 낸 거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3개 낸 거, 요거는 4개 낸 거, 요건 5개 낸 거, 요건 6개 낸 거라고 보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죠? 그럼 이건 다 다른 경우잖아. 이해되나요? 요거 2개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한 가지로, 그러니까 50원짜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럼 간단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주어진 돈을 지불 금액을 할 때는 여기 지금 50원짜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을 때 그때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면 될까? 100원짜리 2개는 50원짜리 4개랑 똑같으니까 원래 있던 2개랑 합해서 6개라고 보고 이 6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개 내는 거, 5개 내는 거, 6개 내는 거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이것의 지불 방법으로 하면 지불 금액을 구할 수 있겠다. 금액의 가지수를.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보통 문제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요거 막 바꿔가지고 금액 바꿔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거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봐요. 제발 부탁해. 이해를 꼭 해봐요. 이해를 해보시면 이게 내용이 되게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안 잊어버려요. 잘. 분명히 안 잊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부탁드려요. 이렇게 바꿔서 하면 돼. 왜 바꿔서 하는 거야? 얘네들 같은 금액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니까 지불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자 이거지. 알겠죠? 그러면 되니까 지불 방법을 50원짜리 지불 방법. 그러면 가격이 낮은 금액, 그죠? 낮은 금액의 단위로 통일하면 되겠죠? 대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50원짜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였죠. 맞나요? 50원짜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럼 만약에 50원짜리가 충분히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2개인데 50원짜리는 하나야.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해보면 100원짜리 50원짜리 해서 여기 빵빵
1빵 1, 그 다음에 1빵 11, 2빵 21 이렇게 해서 지불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빵원 제외할 테니까 하나 빼는 거죠. 5가지죠. 근데 그게 3가지 각각의 2가지에서 빼기 1 해서 5가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때 금액을 따져보면 빵원 50원, 100원, 150원, 아이고 150원, 요거 200원, 250원. 겹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겹치는 게 없죠? 50원짜리가 100원짜리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같은 거죠. 동일하죠. 맞나요? 이것처럼 다를 일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 그 대체할 수 있을 때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높은 단위의 금액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0,000원짜리는 5,000원짜리가 지금 3장이니까 5,000원짜리로 대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불 금액을 할 때는 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서 하셔야 되고 1,000원짜리는 4장이니까 5,0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바꿀 필요 없어. 1,000원짜리로는 안 바꿔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부터 먼저 해볼까요? 방법하고 금액하고 구해볼게요. 방법은 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2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 3가지. 뭐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그죠? 그래서 3가지. 자 그리고 5,000원짜리도 4가지, 3장이니까 왜?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그죠? 자, 그러면 1,000원짜리는 몇 가지? 5가지. 근데 빵원 제외니까 빼기 1. 이게 방법. 가지수. 그러면 60에서 1 빼니까 59가지고요. 자, 금액은 자,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몇 장인 거야? 요게 4장이 되고 더해서 7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그냥 4장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5,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8가지고요. 왜? 안 내는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그죠? 맞나요? 그래서 8개의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4장으로는 5가지. 미안해요. 5가지. 그리고 거기서 빼기 1. 왜? 요거 빼기 1은 빵원 제외. 알겠죠? 그래서 40에서 1 빼니까 39. 그래서 A 빼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 정답은 20으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좀 어려우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1부터 100까지구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이죠?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걸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이런 거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3의 배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3K로 쓸게요. 자, 그리고 5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5K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3의 배수, 5의 배수. 그러면 공배수는 15의 배수고, 그죠? 그게 아니면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니까, 그게 둘 다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겠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들은 이런 데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 3의 배수 33개. 그죠? 1부터 100까지니까 3의 배수 33개. 이거 좀 다른 색으로 할까? 33개. 자, 5의 배수는 20개. 그죠? 자, 15의 배수는 몇 개죠? 15의 배수는 6개. 6, 5, 30 해서 90이니까. 그죠? 이런 거는 셀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3의 배수만 되는 거는 요거 빼주면은 27개인가요? 맞죠? 여기는 14개고, 이거 다 더하면은 요게 총 몇 개, 요렇게 말고. 이건 다른 색으로. 요 색깔로.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 요 합집합에 들어가는 건 이거 더해서 몇 개예요? 요거는 얼마야? 20에 47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바깥쪽은, 그죠? 전체 100개에서 47을 빼면 53이다. 그죠? 그래서 100 빼기 53에서, 100 빼기 53이 아니라 100 빼기 47에서 5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집합 문제 푼 거예요. 사실 집합, 유한 집합의 원수의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 그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나왔지만 집합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되나요? 집합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집합으로 표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한대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자, 실근 가지려면은 판별식 하면 되겠죠? 4분의 D. 자,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즉, A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런 거는 A를 먼저 정하면 편하겠죠. 주사위니까. 주사위 1부터 6까지예요. 자, 요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 그러면 자, A가 1일 때부터 합시다. A가 1이면요. 자, B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딱 1밖에 안 돼요. 1,1 하나밖에 안 되고. 자, A가 2가 되면요. 자, B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B 1, 2, 3, 4죠? 그죠? 그럼 2,1부터 2,2, 2,3, 2,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A가 3부터는 어때요? 3부터는 3, 3은 9니까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A가 3 이상이면 그때는 요거일 때는 B는 다 되잖아요. B는 1부터 6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 5, 6 A 4가지 각각에 대해서 B 6가지에서 6, 4, 24가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요거 앞에서 했던 것들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이것처럼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알겠죠? 시간 있을 때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4가지고 1가지. 자, 1 더하기 5 더하기 24니까 다 더하면 얼마요? 30인가요? 그죠? 30? 1 더하기 5가 아닌데 4인데? 잘못 썼다. 미안해요. 이거 4개인데 5개를 잘못 썼네. 1 더하기 4 더하기 24니까 29. 30이라고 깔끔하게 나오기에는 좀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여기 뭐 반지름이 일정하게 커지는 그런 건가요? 반지름이 1, 2, 3, 4, 5 이렇게 되네요. 자,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각 영역은 1가지 색만으로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활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넓이들을 각각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A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A는 자, 반지름 1짜리니까 원의 넓이 반지름 파이 R 제곱 그냥 파이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B는 반지름 2짜리에서 반지름 1짜리 빼는 거니까. 그죠? 반지름 2짜리면 4파이. 반지름 1짜리는 파이. 그러면 3파이. 그러니까 B는 3파이거든요. 그러면 C는 자, 반지름 3짜리에서 반지름 2짜리를 빼면 되죠. 그럼 3, 3은 9파이에서 2는 4파이를 빼니까 5파이. 5파이라고? 요건 파이였고 3파이였는데 얘는 5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왠지 다음 거는 7파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계산해보면 7파이 맞아요. 자, 2는 9파이겠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돼요. 이건 계산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 통의 파이니까 최대 넓이는 10파이까지만 칠을 할 수 있거든요. 색칠을. 그죠?
10파이를 색칠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영역을 칠할 때 안에서부터 칠하지 말고 밖에서부터 칠합시다. 그리고 요거 전체를 따져보면 25파이거든요. 25파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깥에를 먼저 칠할게요. 바깥에를 초록색으로 먼저 칠한다고 생각해봐요. 초록색. 자, 세 가지 색이라고 했죠? 초록색. 자, 초록색 칠했어.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을 칠했다 이거야. 바깥에를 먼저. 자, 그러면 칠했어요. 2에다가 먼저 칠했어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D에는 2를 제외한 나머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자, 2에다 칠한 거를 우리가 초록색을 칠했어. 초록색이 여기 칠했어요. 초록색은 여기에 더 이상 못 칠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한 색, 파란색을 하나 칠했다 칩시다. D에다가. 자, 파란색을 칠해요. 파란색을 칠했어요. 그럼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은 7파이를 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에는 여기 곱하기 D에는 곱하기 2. 두 가지. 그죠? 자, 그러면은 C에는 이제 뭐를 칠할 수 있느냐? 봤더니 자, 이제는 초록색을 다시 칠할 수 있는데 초록색을 칠하기에는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9파이를 칠했으니까 여기는 초록색 못 칠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는 파란색과도 다르고 초록색과도 다른 걸 칠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빨간색을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는 무조건 빨간색을 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정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 앞에 초록색을 칠하는 순간 나머지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질 때 여기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 고정이란 말이야. 그죠? 빨간색은 여기는 무조건 빨간색 칠해야 돼. 그죠? 그럼 그렇게 칠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칠해가면서 하세요. 자, B에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칠할 수 있는 게 빨간색과는 다른 걸 칠해야 되는데 그죠? 빨간색과는 다른 걸 칠하게 되는데 초록색은 못 칠해요. 그럼 무조건 파란색이죠. 무조건 파란색이야.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파란색. 그래서 이게 한 가지야. 여기도 파란색 무조건 칠해야 돼. 아, 그렇구나. 파란색 칠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A가 남았는데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여기는 파란색과 다른 거니까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초록색을 칠할 수도 있죠. 초록색이 이제 10파이까지 가능하니까. 아,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다. 요 안에는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을 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맞나요? 두 가지. 그런 식으로 하나를 내주면 되겠다. 일일이 좀 색을 칠해가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6에다가 2 곱해서 12. 12가지의 색을 칠할 수 있게 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밖에서부터 칠하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뭐 도로망이 있네요. 여전히 도로망이 있고 자, A에서 C를 연결을 하는데 A에서 C로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해서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가 53이 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A에서 B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B로 간 다음에 C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A에서 C로 가는 뭔가를 추가해서 A에서 C로 간 다음에 바로 D로 가는 경우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이런 경우를 추가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다 더해서 53. 그죠? 그러면 이 경우 두 개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3, 3은 9, 9가지고 자, 여기 A, B, C, D도 마찬가지 3, 그 다음에 B, C가 두 가지, 자, C, D가 두 가지니까 12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21가지 고정. 그러면 21가지, 53에서 21가지를 빼면 32가지니까 여기서 32가지가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게 이게 모르잖아요. 몰라. 여기를 X라고 하면
자, X가지에다가 여기는 C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고요. 요거는 X가지에다가 여기 요거 두 가지, 세 가지니까 두 가지, 세 가지니까 요거는 2X, 6X 더해서 8X. 그게 32가지. 그럼 X는 4가지.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거를 길을 4개를 도로를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것도 볼게요. 자,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A를 출발하여 꼭지점 G로 이동을 할 거래요. 근데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네. 한 번씩 이동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좀 일일이 세야 되겠는데요? 여기 최단거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단거리로 간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뺑 돌아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 어머, 그 경우를 다 따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A에서 일단은 갈 수 있는 곳이 B 아니면 C, D 아니면 E잖아요. 그럼 일단 A에서 B로 가봅시다.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까지 다 되는 거네. A에서 B로 갑시다. 자, 그럼 B로 갔어요. 그럼 B로 도착을 했어. 일단은 B로 왔어요. 그럼 B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C랑 F 이렇게 두 군데로 갈 수 있죠. C 아니면 F로 갈 수 있고요. 그죠? C 아니면 F. 그죠? 그럼 C로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C로 일단 갔어요. 그럼 C로 가면은 바로 G로 가서 끝 낼 수도 있고요. 바로 G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나 돌아갈래 해서 D로 갈 수도 있겠죠. 자, D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없고, 이 B는 B에서 온 거니까. 자, D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G에서는 끝난 거고, 자, D로 왔을 때 D에서는 이제 A로 갈 수는 없으니까 H로 가겠죠? 자, D에서 H로 간 다음에, H에서는 이제 G로 가서 끝낼 수가 있고, 자, H에서 E로 갈 수 있겠죠. E로. 근데 E로 간 다음에 E에서는 요 위로 못 가니까 F로 가야 되겠죠. A는 처음에 출발한 곳이니까 F로 간 다음에 다시 갈 때가 이제 G밖에 없네. G로 가서 끝.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자, 아까 여기 B에서 F로 가는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F로 와요. 그죠? 그러면 F에서 G로 가서 끝낼 수가 있고, G로 가서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F에 E로 가야 되겠죠. E로 가서, 그죠? E로 간 다음에 E에서 H로 갈 수 있고, A는 못 가니까 H로 가야 되겠네. 그런 다음에 H 가서 갈 수 있는 데가 G로 가서 끝낼 수가 있고, G가 아니라 D로 갈 수도 있죠. 그죠? D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D 간 다음에 D에서는 A로 못 가니까 C로 가고, C 간 다음에 다시 G로 가서 끝날 수 있겠죠. 아이고, 복잡해라. 그래서 G가 요렇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야. 이게 총 6가지.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그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수형도라고 하죠. 수영 아니고 수형이에요. 수형도.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요거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일일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세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세시면 되고요. 이거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수형도로 세는 게 좀 편하겠다. 그러면 A에서 B로 출발해서 B로 가는 게 이제 6가지인데 생각해봐요. 이거를 팽글 돌리면 결국에는 A에서 E로 가서 가는 것도 A에서 E로 가서 쭉 가는 것도 요것도 이렇게 쭉 가는 것도 다 뭐겠어? 6가지로 가겠죠. 여기는 이걸 돌리면 주사위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같은 A에서 여기 B에서 간 다음에 이렇게 한 거랑 요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A에서 지금 처음에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었던 게 B하고 E하고 D였는데 D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6가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가지 각각의 6가지 해가지고 18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정답은. 그죠? 이때는 6가지인 거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일일이 하나씩 세는 거니까 이게 제일 기본 개념이다. 경우의 수에서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